네, 제가 오늘부터 한 10편 정도를 나눠서 손해사정사 공부하는 방법, 이게 합격 팁이죠. 합격하고 나서 뭐 연수받는 과정, 그리고 취업하는 과정, 취업하고 나서 하게 되는 일, 그리고 나중에 독립을 해서 개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제가 한 10편 정도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궁금하신 질문들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10편 정도 시리즈물로 나누게 되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보니까 본계 발언에서 선발 인원을 늘렸더라고요. 뭐 신체 20명 늘리고 차량 재물 10명씩 늘리고, 제 생각에는 본계 발언이 쓸데없이 인력을 늘렸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보험사 보상팀 내부에 손해사정사 비율을 얼마로 맞추라는 공고 조치를 몇 년째 무시하다 보니까 이것 좀 지키기 위해서 선발 인원을 늘렸지 싶은데요.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다, 그죠? 오늘 제가 공부하는 방법, 제가 어떤 거 궁금해 하실지 몇 가지 요약해 봤습니다. 질문 받고 바로 대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년 정도 하시면 합격을 하십니다. 이 시험도 내가 전업으로 딱 공부를 하시냐 아니면은 일과 병행을 하시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뉘는데요. 심한 분들은 제가 한 9번, 10번 치시는 분도 봤어요. 이분들은 공부 안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시험 칠 때 되면은 뭐 고향 찾아가듯이 시험장으로 그냥 가세요. 가셔서 치시고 떨어지면 또 공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치고. 이런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빨리 합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업 기준으로 1년 동차 합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대선 후보 나오시는 윤석열 검찰총장님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 사실 되게 늦게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내가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해서 남들보다 지식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주변에도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속된 말로 가라로 합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뭐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무 가시면 다시 공부하셔야 되니까 공부 기간에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합격하고 나서도 실무에 쓰임이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동차 합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과목 보죠. 손해사정 이론,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뭐 이렇게 보는데, 3과목 평균 60점 넘으면 패스되고요. 과목당 과락 점수인 40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 과목 100점 받아버리면 한 과목 40점 받고 한 과목 60만 받아도 합격이 된다는 말이죠. 이 같은 경우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2차 시험처럼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의 싸움이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어서라도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쉽습니다. 사실 공부 순서를 잘 짜는 게 동차 합격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동차 합격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시험 치는 순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보험업법 나오면 업법부터 공부해버리고 뭐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이해가 되게 부족한 상태로 무지성으로 책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노하우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보험계약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든다라고 치면 이게 골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상법 4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보험이란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법률에 의거돼서 이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아셔야 나머지 공부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은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를 하세요.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보험이든 손해사정 이론에 나오는 방식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이 되고요. 이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2차 과목이었다는데 지금 1차로 와서 쉬워졌어요. 쉬워졌다 보니까 보험계약법 먼저 공부를 하셔서 기본 근간을 아시고,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손해사정 이론 공부하시면서 아시고,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인 보험업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되 제가 뭐 몇 회 독해라 요거까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계약법 처음 보면 모릅니다. 모르는데 알고는 공부를 해야 나중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을 1, 2회독 정도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까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손해사정 이론, 요것도 1, 2회독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첫 번째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보험업법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2차 공부를 하시고 업법을 나중에 하시는 건데, 일단 1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험계약법 먼저 공부하시고 손해사정 이론 공부하시고 보험업법 순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근간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보험계약법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수능으로 치면 언어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글 모르면 수능 못 치죠. 그리고 언어 영역대로 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과락 과목입니다. 1차에서 과락 과목이에요. 과락 과목이라면 난이도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게 왜 과락 과목이냐? 사실 지금 제가 현업에 뛰고 있는 저도 지금 시험 치라면 이거 90점 넘길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말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보험계약법이라는 상법 4편 법률이 있죠. 이 법률대로 모든 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분들이 이거 판례를 만들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법 내용은 이렇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계약법 내용이랑 법률이랑 조금 다르게 내가 이런 판례를 내버리겠다는 특이 케이스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판례를 공부 안 하면은 계약법 공부한 내용으로 풀어버리면 틀리겠죠. 일단 어려서 풀 수도 없을 뿐더러 정답을 찾아갈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학원가나 뭐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 기출 문제들 혹은 예상 판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종합을 하셔서 판례 서브노트를 따로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정 못 풀더라도 찍을 때라도 옛날 기억이 나기 때문에 문제 푸시기가 수월해집니다. 판례 문제 몇 문제씩 꼭 나왔었던 것 같네요. 네, 이거는 뭐 수능을 예로 들면 수리 영역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산수, 사칙연산 배우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2차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2차 과목으로 이거를 내버리면 시험자들 전부 불합격시킬 수 있어요. 제가 문제 내도 불합격시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게 내면 보험계약법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1차 치러 갔는데 손해사정 이론이 되게 어려워버렸다. 이래버리면 평균 60점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계약법은 원래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 점수를 거의 100점 맞는다 마인드로 업법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손해사정 이론으로 넘어와서 전체 보험금을 산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위태? 손인? 이런 거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재보험 같은 내용도 나오고요. 사칙연산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도 없지만 너무 얕게 공부하셨다가 어렵게 나와버리면 이게 과락 과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율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적은 것처럼 말했는데, 내가 치는 애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계약법 미쳤고 손해사정 이론도 평소보다 어렵게 나왔다. 제가 아까 1차 합격 요건이 뭐랬죠? 3과목 평균 60점이 돼야 된다. 보험업법에서 점수 전부 다 올리셔야 됩니다. 보험업법은 어떤 걸 가르치냐면, 사실 실무에 1도 쓰임이 없어요. 1도 쓰임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보험회사를 만들기 위한 자본금, 설립 비용, 자회사를 만들기 위한 지분율, 그리고 보험 대리점 설립해서 대리점 운영하는 법, 그리고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사, 보험 중개사가 어떤 자격 시험을 치고 어떤 요건을 토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한마디로 무지성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험업법에 대해서 내가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뭔가 예술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래버리면 점수 안 나옵니다.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동차 합격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업법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성으로 공부를 하시되, 무작정 암기 과목이라고 외워버리면 이게 은근히 또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숫자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2, 3 쭉쭉 가는데 3 예로 들어버리면 보험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3영업일 이내로 해야 된다. 혹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014년 이후로 바뀌었죠. 3년이다. 이렇게 3 맞춰서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 시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가면서 숫자를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보험회사가 자회사 만들려면 지분의 15%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 청약 처리하려면 증권 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떠오르네요. 네, 사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건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 비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동차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적재적소에 나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1차 시험 공부를 동차 합격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2차를 나누면 1차 공부를 한 3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공부를 7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1차는 또 어떻게 나누냐? 1차 기준으로 1부터 10을 기준으로 짰을 때 보험계약법을 6 정도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과락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해사정 이론을 3 정도 공부하세요. 그리고 보험업법을 1 정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총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험업법을 1 정도에 대해서 또 소홀하게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보험업법을 1 정도 공부한다는 기준은 내가 보험업법에 대한 거부감을 벗어 던지고 무지성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걸 암기하겠다라고 집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 정도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제가 항상 저는 모든 영상이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네요. 동차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공부해야 되는 사이클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 기준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통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딱 책을 딱 받았다. 1차, 2차 딱 받았다. 뭐부터 공부를 하시냐? 보험계약법부터 공부하십니다. 보험 근간을 알아야 나머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1, 2회독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손해사정 이론 공부하세요. 보험금을 사정하는데 산수 같은 겁니다. 그리고 뭐 좀 재밌기도 재밌어요. 그래서 계약법으로 근간 이해하시고 손해사정 이론 가셔서 계산하는 법 대략적으로 배우시고, 세 번째, 업법 스킵합니다. 보험업법 공부 안 합니다. 일단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2차 과목의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십시오. 자동차 보험이 2차 과목의 과락 과목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공부를 하시고, 네 번째, 자동차 보험과 유사성이 있는 배상 책임 보험, 자동차랑 배책을 동시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보험을 공부를 하세요. 3보험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을 의학이론을 공부를 하십니다. 3보험이랑 의학이론이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업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차 시험, 2차 시험이 한 4달, 5달 정도 텀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1차 치기 전에 1차만 해버리고 2차 치기까지 4달 안에 2차를 준비한다? 이러면 동차 합격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1차 치기 한 달 전쯤에 1차에 조금 집중하시고 1차 합격하시고 나면 이제 2차 치기 전까지 앞에 2차 공부해 놓은 양이 있죠. 그거를 2차 때 다시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공부할 때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연관성 있는 것끼리 공부를 해라. 자보랑 근제가 연관성이 있고요. 의학이론과 3보험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손해사정사 1차 시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게 뭐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 2차가 약간 섞이기도 했는데 1차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편에 2차 공부하는 방법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